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 이렇게 두 곳의 진격 방향을 놓고 어느 곳을 주공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독일군 장교들은 남쪽 방향이 아르덴 산림지역으로 기갑부대의 기동이 어려우며 이를 무사히 통과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마스강을 도강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작전이기 때문에 주공을 북쪽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만슈타인 장군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북쪽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을 프랑스가 이미 예상하고 있으며 그곳의 정예부대를 매우 밀집된 간격으로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독일군이 그곳으로 진격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남쪽 방향을 주공으로 하고 북쪽 방향은 기만 공격으로 그들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만슈타인의 계획이 승인되어 훗날 낫질 작전이라 불리는 지엘슈니트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구데리안의 기갑군단을 선두로 한 클라이스트 기갑군은 장갑차 540대, 전차 1200대, 차량 39,000대, 그리고 병력 13만 4천명을 남쪽의 아르덴 산림 지역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아르덴 산림 지역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면서 독일군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동로가 좁아 차량들은 심한 교통정체에 빠지게 되었고 무전기는 사용량이 폭증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여러 부대가 혼재되면서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간신히 아르덴 산림 지역을 통과한 독일군은 이제 다음 관문인 마스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스강 방어를 위해 프랑스군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군은 기본적으로 아르덴 산림 지역과 마스강이 독일군의 기갑 차량들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천연 장애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독일과 국경을 접한 지역에는 견고한 벙커로 이루어진 마지노선을 구축했지만 마스강이 흐르는 스당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벙커가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 지휘부가 특별히 신경을 쓴 곳은 200m마다 벙커가 건설된 곳도 있었지만 스당 지역에는 벙커 사이의 간격이 1500m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지역에 대한 지뢰 매설도 게을리했습니다. 구데리안 기갑군단의 전차가 800대인 것에 비해 이곳을 방어하는 프랑스군 제55 보병사단은 420개의 지뢰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벙커 구축에 신경 쓴다는 이유로 제대로 매설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훈련 수준도 낮았습니다. 제55 보병사단은 동원 부대로 구성원 대부분이 30대였으며 사단장은 이들을 훈련시키기보다는 벙커 구축 작업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프랑스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르덴 산림지역과 마스강이 스당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방어 태세는 미흡하다 못해 원시적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프랑스군 지휘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독일군의 상황입니다. 구데리안의 기갑군단이 아르덴 산림지역을 간신히 통과해 스당에 도착하자 이제 마스강을 도강하는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포병의 지원 사격이었습니다. 당시 구데리안은 141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프랑스군 제55사단의 174문보다 숫자가 적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아직 아르덴 산림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도강 작전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데리안은 독일 공군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갑군 사령관 클라이스트와 제3 항공군 사령관 슈페를레는 도강 작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단시간에 집중적인 폭격을 해주기로 사전에 협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구데리안과 제2비행단장 웨르처 장군은 집중 폭격보다는 재파식 폭격이 더 좋은 공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항공기가 일시에 폭격을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항공기가 순차적으로 이룩해 스당 지역에 지속적인 폭격을 실시하는 것이 프랑스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데 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1940년 5월 13일 폭격기 310대,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 200대, 전투기 300대가 순차적으로 출격했으며 이날 08시부터 도강 작전이 시작되는 16시까지 총 1215회의 제8식 폭격이 실시되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폭격에 프랑스군 벙커와 참호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프랑스군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군의 지속적인 폭격에 우리는 고막이 터지지 않도록 입을 벌리고 몸을 바짝 구부린 채 숨어 있었다. 병사들은 자신이 그들의 표적이 아니기만을 빌었다. 수직으로 강화하는 슈투카의 사이렌 소리에 모든 신경이 마비되는 듯했다. 나는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후 독일군의 스당 폭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군의 실질적인 사상자 수가 5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피해는 사상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통신선이 절단되어 55사단의 지휘체계는 붕괴되었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독일 공군의 스당 폭격이 끝나자 구데리아는 5월 13일 16시 1기갑사단을 중앙에 배치하고 우측에 2기갑사단, 좌측에 10기갑사단을 배치해 마스강을 도강하기로 했습니다. 마스강에 먼저 도착한 부대는 1기갑사단 소속 제1보병연대 코르탈스 중이었습니다. 그는 2개의 소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들은 폭파 장비와 화염 방사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매우 잘된 부대였습니다. 코르탈스는 아르덴을 통과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다른 중대원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통신도 두절된 상태였지만 독일군 특유의 임무형 전술에 따라 현재의 병력만으로 도강 작전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르탈스는 마스강을 도강해 주변의 프랑스군 벙커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데 그들의 활약으로 후속하는 제1보병연대는 별다른 피해 없이 목표했던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군단 우측을 담당하는 10기갑사단 소속 제86보병연대는 도강 작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개활지에 노출되어 있어 프랑스군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고무 보트들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강에 성공한 부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루바르트 중사가 지휘하는 한개 소대였습니다. 그의 소대는 도강에 성공하자마자 수류탄을 이용해 즉시 프랑스군의 벙커를 제압해 나갔으며 치열한 전투 끝에 얼마 후 7개의 벙커를 확보해 10기갑사단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투로 그는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우측의 이 기갑사단은 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다른 사단보다 늦게 마스강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작전 지역도 개활지여서 프랑스군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고착되어 도저히 도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접 제1보병연대 소속의 프로탈스 중위가 강 건너편에 위치한 적 벙커까지 모두 제압해 주어 이 기갑사단은 무사히 도강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데리안의 기갑 군단은 소수의 보병 부대가 임무형 전술에 입각한 적극적인 공격을 실시함으로 해서 소중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갑 군단의 공병 부대가 마스강에 교량을 설치하면서 전차와 차량들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프랑스군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강을 방어하는 프랑스군 제55 보병사단은 독일군의 공격에 큰 충격을 받고 무분별한 후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사단 지휘소 장교들이 헌병대를 동원해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병사와 장교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병력이 후퇴를 하는 바람에 그들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데에는 독일군 전차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최전선의 부대는 그나마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후방의 포병 부대에서 적 전차의 등장 소식에 두려움을 느끼고 철수를 개시했고 이러한 공포심은 인접 부대에도 전염되어 무분별한 후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각 독일군 전차는
아직 마스강 근처에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짜 소식 하나 때문에 사단 전체가 붕괴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임시 교량을 이용해 전차들을 이동시키자 연합군 공군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공군과 프랑스 공군은 폭격기 152대와 그들을 호위하는 전투기 250대를 수당으로 보냈고, 이에 대항하는 독일군은 303문의 대공포를 배치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독일군의 승리였습니다. 연합군의 항공기들은 임시교량 근처에 도달하기도 전에 방공포에 의해 피격되거나 얼마 후에 투입된 독일군 전투기에 의해 상당수가 격추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일군 전차들이 도강을 계속하고 있을 무렵 후방에 위치한 프랑스군 제10군단은 즉시 반격 작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독일군이 마스강을 도강해 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실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전 계획은 전차를 보유한 제213 보병연대가 좌측에 제205 보병연대가 우측에 위치해 지형적으로 유리한 불송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지형에서 1차로 독일군을 막아낸 후 그대로 북진을 개시해 그들을 마스강으로 몰아넣어 완전히 섬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지휘관의 우유부단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프랑스군 제10군단장은 55사단장 라퐁텐 장군에게 213연대와 205연대를 배속시킬 것이니 그들을 지휘해 불송에서 적을 막아내라고 우선 유손으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라퐁텐 장군이 정식으로 작성된 서면 명령서를 직접 수령해야만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서면 명령서는 유선 명령이 있은 지 9시간이 지나서야 라퐁텐 장군에게 도달하게 되었고, 그는 그제서야 작전 개시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전후 이 사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라퐁텐 장군의 행동은 프랑스군의 전통적인 명령형 전술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군은 매 단계마다 세부적인 작전을 수립하고, 이러한 작전은 지휘관이 서식 명령서를 수령받아야만 개시한다는 지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임무형 전술을 채택한 독일군은 상부의 명령 없이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프랑스군 213연대와 205연대의 진격 속도도 늦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인 불송에서 겨우 3km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전차와 보병은 반드시 함께 기동해야 한다는 도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차는 보병의 진격 속도에 맞추어 느리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군은 프랑스군 전차가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정찰기로부터 접수한 즉시 유일하게 도강에 성공한 한 개의 전차 중대를 9km 떨어진 불송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결국 불송에 먼저 도착한 부대는 독일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일군이 먼저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차의 방어력에 있어서도 프랑스군 전차의 성능이 더 우수했기 때문에 독일군 전차 중대는 거의 전멸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어 3개의 전차 중대가 추가로 지원 공격에 나서게 되면서 간신히 프랑스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독일군 전차와 장갑차들이 모두 도하에 성공하고 대구경 야포 부대까지 추가되면서 이제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막아낼 수 있는 시간적 우위와 병력적 우위도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아르덴 산림 지역을 통과하고 마스강을 도하하는 데까지 성공하자 총사령부의 고위 장성들은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고 후속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공격부대의 측방을 강화해 적의 반격을 저지하면서 기동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교리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슈타인과 구데리아는 이 명령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측방이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대서양 해안까지 도달해야만 연합군을 포위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구데리안의 기각 군단은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대서양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당 전투에서 패배한 프랑스군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918년의 군대로 1939년에 독일군과 맞서 싸웠다.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